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화요일자 순서로 찾아왔습니다. 자, 날씨 얘기는 더 안 하겠습니다. 뭐 여름에 날씨가 더운 건 당연하고 가을만 빨리 기다릴 뿐입니다. 자, 뭐 날씨가 좀 찌뿌둥해서 그런지 뭐 짜증도 많이 나고 그죠? 평상시보다는 좀 여러 가지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네요. 오늘 6월 28일 화요일자 순서로 시작할 텐데 먼저 헤드라인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업계가 이제 다시 좀 이제 살아나면서 여러 가지 좀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있고 아무튼 좀 바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일부 업체 특히 관광청 업무 보는 곳에서 좀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도 외항사도 가끔 그렇게 있긴 한데 제가 어디 업체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업체는 미디어를 잘 이용해야죠. 여우같이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소리가 나가고 홍보가 되기 때문이죠. 예. 그런데 너무나 영악하게만 운영을 하려 하면 미디어가 요즘에 아무리 미디어가 개판이고 기자들이 개판이라도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필요할 때만 보도자료만 엄청 뿌려요. 아무튼 보도자료 뿌리는 건 돈 안 드니까. 그런데 중요한 어떤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는 필요 인원만 불러요. 물론 선택은 자유지만, 그리고 필요 인원 무한정 부를 수 없으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게 안 할 거면, 그러니까 행사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자나 미디어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취재가 필요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직접 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필요하다고 인식이 되는 매체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근데 평상시에는 보도자료 있는 보도자료 없는 다 뿌려대면서 막상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완전히 모르고 지냈던 것처럼 선별해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업체 측의 선택권이지만 그거 존중합니다. 그렇게 하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는데, 대신 앞으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를 그렇게 하려면 그런 식으로 이제 필요한 경우에만 써먹으시려면 그거에 대해서 응대를 좀 안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트래블 데일리는요. 그러니까 보도자료만 실컷 뿌리고 행사나 그런 좋은 취재권에 있을 때는 쏙 빼놓고 안 부르신다. 그러면 저희는 보도자료를 거부하거나 주셔도 반영을 영원히 안 할 생각이니까 저희한테는 주지 마십시오. 혹시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업체 관계자분들, 그게 여행사가 됐든 항공사가 됐든 관광청이 됐든요. 제가 광고를 달라, 광고를 안 줘서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저희도 필요한 업체, 그죠? 필요한 소식만 나가야 될 저희도 그렇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또 못 보신 분들한테도 혹시 좀 전해주세요. 저희는 그 필요에 의해서, 업체의 필요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매체는 아니라는 거. 예. 대신 저희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보도건이 있으면 구분하지 않고 냉렬하게 기사로서 비판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경고를 제가 드렸어요. 경고 겸 공고 겸 인포메이션을 드렸으니까 혹시 거기에 조금 관여가 되시는 업체는 저희한테 보도자료를 보내주지 마십시오. 보내주셔도 제가 다 수신 거부를 할 예정입니다. 언제부터? 하반기부터, 7월 1일부터. 네. 자, 헤드라인부터 갈게요. 15인 이하 차량 행사 진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타진이 됐습니다. 궁금하시죠? 자세한 내용 끝까지 보시면 함께 하실 수 있고, 호주가요 신속 항원 검사를 폐지했습니다. 전격적인가 예고가 돼 있었나, 아무튼 관련 소식. 미얀마 국제항공이 인천과 양곤 주 3회 징편하고요. LA관광청은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천 이벤트를 벌입니다. 자, 서울시에서요 서울 문화상을 이게 시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광 분야 수상자 추천 받고 있습니다. 인터파크의 상품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궁금하면 끝까지 보시거나 저희 텍스트 뉴스 보십시오. 제주도가요 관광기업 대상 컨설팅 운영합니다. 물론 제주도 내 관광기업입니다. 네.
에어서울과 서울관광재단이 MOU를 체결했고요. 그 다음에 호텔스 컴바인은 호호위크 기획전을 진행한다는 게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자, 첫 소식부터 갈게요. 자, 현재 법인 여행사가 소유하고 있는 15인 이하 승합차로 행사를 진행할 경우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중소규모 여행사의 영업에 따랐던 제약이 위반에 해당이 됐는데 앞으로는 중소규모 여행사의 영업에 따랐던 이 같은 제약이 다소간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자, 한국 소상공인 여행사협회, 예전에 케이타스라고 부르던 그 조직입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코로나 피해 지원 팀이 있어요. 예. 지금은 이제 야당이 됐죠, 민주당이. 예. 여기서 이제 그 27일 날 국회 본청에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예, 간담회를 갖고 앞서 말씀드린 이 같은 현행법 개선 내용 등을 논의했습니다. 물론 요것 때문에 모인 건 아니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지원을 좀 더 연속성을 가져가자 해서 여러 가지 직능단체들이 함께한 겁니다. 예. 당장의 법 개정보다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한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법인 소유 승합 차량으로 여행객을 유치할 경우, 그리고 렌트카를 대여해서 여행객을 유치할 경우, 그래서 행사한다고 그러죠. 우리 업계 말로는. 이건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이 같은 문제로 현재 허가받은 버스, 그러니까 25인승 이상이겠죠. 이 허가받은 버스를 대여 행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그러니까 큰 버스를 필요치도 않은데, 그래서 규모가 작은 여행사의 경우 소규모 단체 단위의 여행객 유치하고 싶어도 차량 비용이 높게 책정이 되죠. 그래서 상품을 좀 제대로 만들 수가 없고, 일단 또 버스가 크다 보니까 구석구석 다니기도 힘들죠. 요즘에는 또 구석구석 여행이 유행이잖아요. 그죠? 특히 최근에 여행 추세로 볼 때 소규모 단위 그리고 안전 여행 등이 일반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여행 행태에 맞는 새로운 정책 및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우리 업계에서는요. 자, 그래서 협회는 간담회에서 국내 여행사 법인 등록 차량 15인 이하죠. 요 허가를 요청하면서 다양한 상품으로 국내 여행 활성화 및 소상공인 여행사들의 영업 증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울러 렌트카 업체와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당연히 이렇게 되면 렌트카 업체와 부딪히는 부분이 있겠죠. 이해관계가. 그래서 협회가 순수한 관광 목적에만 사용하겠다. 그리고 직원 또는 가이드가 운전하는 것에 한해서 하겠다. 그리고 차량만 대여하는 건 불허고 위반 시 해당 업체는 이제 허가 취소 이런 거를 좀 약속을 했습니다. 뭐 약속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내용에 대해 적극 공감했다고 하고요. 긍정적인 개정 검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법 개정보다는 특별법 제정 정도로 가지 않을까? 잘 가면 이렇게 기대가 되고, 그래서 요 협회 측과 별도의 논의도 약속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협회도 그런 거죠. 저희가 오늘 협회 다녀오신 강순영 대표랑 통화를 했는데, 당장의 법 개정은 좀 어려우니까 특별법 제정 통해서 시장에 적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요 얘기 외에도 그 간담회에서 이제 여행사 손실보장도 미지급 받은 업체들이 꽤 있잖아요. 왜냐하면 매출이 뭐 0인가 이거는 휴업으로 간주돼 갖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행산업 회복과 신규 채용 문제 등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자리가 있어서 누가 얘기했든 얘기하는 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쉬운 부분은 그 대선 전에 그 국민의힘 특정 국회의원 분들께서 이쪽 목소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으시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그건 알아요. 그래서 칭찬해 주시고 그 당시에. 근데 대선 끝나고 나서는 이쪽 저희 업계의 목소리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다는 지금 후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투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를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를 찍자, 누구를 지지하 이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뭐 잘 돌아갑니다.
다음 소식. 남호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예. 남호주를 제외한 호주 전 지역에서 호주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신속 항원 검사가 현지 시각 6월 27일부로 폐지됐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퀸즐랜드의 경우 6월 30일부로 폐지가 됩니다. 내일 모레 글피 폐지가 된다는 얘기죠. 호주관광청은 이 같은 내용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각 주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잠깐만 짚어드릴게요. 뉴 사우스 웨일즈는 백신 미접종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호주 정부 승인을 받아 입국한 방문객도 격리 없이 여행 가능합니다. 백신 안 맞았어도. 예. 승인 받았다면. 그 다음에 여기도 도착 후 요구되었던 신속항검사 6월 21일부로 여기 폐지가 이미 됐고, 빅토리아주는 백신 미접종자 역시 승인 받았다면 격리 없이 여행 가능하고요. 여기도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진행해야 했던 신속항원검사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해보기를 좀 권장한다. 요거는 4월부터 진행이 되는 거고요. 퀸즐랜드는 도착 후 요구되었던 신속항검사 6월 30일부로 폐지가 되고요. 백신 안 맞으신 분, 미리 호주 정부 트래블 요거 관련한 승인 받으신 분 격리 없이 여행 가능하고요. 시드니 공항에서 바로 국내선으로 퀸즐랜드에 입국하는 경우 퀸즐랜드에서 신속 항원 검사 실시해도 무관합니다. 시드니 도착 시 이미 했을 경우 퀸즐랜드에서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행 중 증상을 느끼면 신속 항원 검사를 해야 하며, 검사에서 양성 나올 경우 바로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격리 조금 들어가셔야 되니까 양성 안 나고, 요즘에 양성 잘 안 나와요. 이미 다 많은 분이 걸렸기 때문에. 네. 그 주요 지역만 좀 짚어드렸고요. 예, 자세한 거 저희 관련한 사이트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미얀마 국제항공이 7월부터 인천 양공 노선 주 3회 증편합니다. 지난 6월까지 주 2회로 운항이 됐는데 1회가 추가돼서 화, 수, 금입니다. 정규편 운항이 시작된 4월 26일 이후 2달 만에 증편입니다. 아울러서 다가오는 7월 17일, 7월 31일에 추가 운항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만 총 14편의 여객 항공편 운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15일부터 한국인 여행자의 입국, 미얀마 입국이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백신 2차 완료 경우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없이 백신 접종 증명서만 준비하면 입국하실 수 있고요. 백신 안 맞으신 분은 입국 또한 가능하지만, 이 경우 미얀마 도착 시간 기준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검사 영문 음성 확인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미얀마 도착 직후 공항에서 시행하게 되는 코로나 검사가 신속 항원 검사로 완화되면서 검사 결과 확인을 위한 대기 시간이 최대 24시간에서 약 1시간 이내로 줄었습니다. 검사 결과 대기를 위한 1박 격리 의무가 없어진 거죠. 유효한 백신 종류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백신이 안에서 다 되니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백신을 맞지 않은 12살 미만 유아는 백신 맞은 엄마, 아빠 또는 보호자 동반 입국 가능합니다. 다음 소식. LA관광청이 오는 7월 8일까지 약 2주간 여행업계 종사자 대상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천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거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 좀 빨리 하세요. 7월 8일까지 2주 남았어 지금. 이거 왜 안 하세요? 이거 선물 드리는데 왜 안 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좀 해주세요. 예? 자, 이번 친구 추천 이벤트는 LA관광청 한국사무소 B2B 전용 카카오톡 채널입니다. 골뱅이 하시고 LA관광청 한국사무소 카카오톡에서 치시면 됩니다. 구독 중이거나 새롭게 구독한 응모자가 우리 업계에 계신 친구분에게 LA 채널 친구 추가를 추천하고, 추천받은 친구는 관광청 채널 추가까지 완료하면 응모자와 업계 응모 한 분과 추천 받으신 분 모두 뭘 드릴까? 이 더울 땐 뭐가 제일 좋죠? 이 더울 땐 시원한 게 좋죠. 시원한 건 뭐? 아이스크림 쿠폰 증정합니다. 이벤트는 본격적인 해외여행 재개에 맞춰서 관광청의 카카오톡 채널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한 겁니다. 또 우리 업계에 계시면 응원하고 재밌잖아.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또 응모하기 클릭, 뭐 본인의 뭐 어떤 그 개인 회사 연락처, 추천한 동료 연락처 같이 제출하셔야 되겠죠. 응모자 선착순 150명과 이들의 추천으로 새롭게 친구 추가한 동료 150명에게 아까 말씀드린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쿠폰 드리고 7월 15일 당첨자 발표됩니다. 그리고
뭐 요 채널 통하면 이 뭐 아이스크림 받는 거는 이제 재미고 재미삼아 하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요 관련한 소식을 엄청나게 빠르게 정확한 소식을 받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편하게 까똑해서 문자 오면. 예, 그거지 뭐. 아이스크림도 기분 재밌잖아, 그죠? 그거 반드시 요 이벤트 참여하세요. 예, 부탁드릴게요, 제가. 다음 소식. 서울시에서는 매년 서울의 문화발전에 기여한 시민 그리고 단체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문화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관광을 비롯한 14개 분야에서 추천받고 있는데요. 개인 및 단체 1명입니다. 상패, 시상 내용은 상패인데 뭐 좀 돈 좀 경력을 좀 주고 그래야지. 그래서 관광 분야에서 좀 이렇게 뭐 이바지 하신 분 추천하시면 돼요. 서식, 양식 다운로드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어요. 저희 뭐 7월 22일까지 하시면 된답니다. 온라인으로 이메일로 하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 저희 트래블 데일리 관련 뉴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인터파크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트립 부스터 2.0 여행상품 공모에서 여행사 중 최다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요 트립 부스터 2.0은 여행 심리 조기 회복과 항공과 여행업계 상생 발전을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여행 상품의 시장성과 안전성,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뽑히면 마케팅 비용 지원합니다. 그래서 인터파크 뭐가 뽑혔냐면 어떤 상품, 베트남의 나트랑과 다낭 북구옥, 필리핀 보홀, 프랑크푸르트 요런 게 이제 이렇게 좀 선정이 됐대요. 그래서 뭐 내용이 괜찮았나 보지.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관련한 프로모션도 한다고 하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 관련 기사 찾아보시고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이게 화요일자입니다. 지금 보신 게 화요일자고, 수요일자도 나가고, 목요일자는 제가 녹화를 해서 편집해서 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대만에 출장을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브로 20-30분 뉴스를 전해드릴게요. 왜냐면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으로 그냥 라이브로 그날 전해드릴 소식 라이브로 그냥 갈게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말씀드린 바,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그냥 라이브 원래 그 기획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